저기 덕소 때 이제 아버지하고 2년 동안 다니면서 저기 그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버지의 성품도 나오고 아버지가 대하는 가족들의 마음 뭐 이런 게 아마 조금 느껴지실 것 같아서 그냥 그 경험했던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할게요. 네. 그리고 그 말 하기 전에 아버지가요. 그 옛날에 스케이트를 잘 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봉태 선생님하고 창경원에서 타시는 거예요. 네. 야, 그때 스케이트 타시면 의미 면모죠. 네, 의외의 면모죠. 운동 같은 거 잘 되게 못하죠. 정적이고. 그리고 저기 그거 뭐죠? 높이 장대 짚고 높이 뛰기. 장대 옛날에 높이 뛰기. 공부더라고. 네, 그 선수였대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장대 높이 뛰기. 네. 그러니까 그 손기정 선수하고 동기 아니 비슷한 양정. 네. 양정 나오셨구나. 비슷한 때래요. 대박. 그래가지고선 손기정 선생님은 달리기, 아버지는 장대 높이 뛰기. 아, 양정 나오셨어요? 네. 양정 나서. 네, 워낙은 저기 제2고복 경복을 저기 다니셨는데 중간에 아마 그 저기 민족적인 뭐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일본 교사가 너무 부당하게 아마 그 학생들한테 체벌을 했나 봐요. 단체로. 그래가지고선 그냥 다 용서받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선 아버지가 들어갈 때 반항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학교에선 쫓겨나셨는데 그 양정이 민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양정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선 학교를 그렇게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아버지가 거기 제2고보에서 퇴학당하고 뭐 이랬더니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험하니까 사연은 그렇대요. 네. 아, 키가 크셨으니까 그건.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덕소의 면장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대 부엌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은 뭐 다 덕소 뭐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덕소스러운 부엌이에요. 그 면장님은요, 저거예요. 그 얼굴이 길어서 면장님이에요. 그래서 면장. 면이 길다, 앞면이 길다, 그래서 면장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작년 총리는 작년 거꾸로 하면 장면이래. 뭐 면장이면 감춘데. 그래서 면장님 자체도 너무 좋아하세요. 그 이야기를. 면장이라고 그래서 계속 또. 네. 면장 엄청 하지. 아니,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자자 잡음을 빼라. 아, 잡음을 유도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아까 덕소 벽화까지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이런 그림 같은 거는 제가 있을 때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그 양주미술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 그러니까 동물 가족이라고 제목은 붙였대요. 그래서 얘와 애기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덕소의 시골이라 저기 모기도 아니 뭐죠 이거 빈대 근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돼지 애기 돼지를 빈대군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 그 빈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라고 돼지 새끼라고. 아니 근데 빈대 같은데. 그렇죠. 까맣고 다리 찌찌찌찌 있고. 네. 다리가 많은데요? 네. 근데 저기 돼지예요. 새끼 돼지.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선 저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가운데가 그 벽화 가운데가 뭐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프를 이렇게 긁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자세히 보면은 집에 그 약간 연기 나는 뭐 그런 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는지 어쩐지 느낌이 동네 왜 저기 밥질 때 연기 뽀얗게 피는 그 풍경 같은 게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프로 긁어 놓으셨던 부분이라 검게 끓음이 이렇게 되는 네, 그게 점점점 더 지워져가지고 그 흔적을 좀 못 찾는데 혹시 가서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뭔지 집과 뭐 이렇게 조금 아시리한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부엌은
부엌이 굉장히 조그매요. 요거 반짝만 하고 요거 3분의 2 정도의 조그만 거라서 몸 돌리는 정도죠. 그래가지고선 여기에는 물통과 싱크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앞으로 조금 나와 있고, 네, 요 벽에다가 그리신 거예요. 네, 거기다 그리셨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아,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웠다 이러면서, 네, 점심 대신 그림으로 하루도 아니고 맨날 며칠 잡수시려고 그림으로 바꾸셨네요. 저도 비싼 양주를 네. 거기에 딱 놓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소나무 안주 먹고. 이런 적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양주야. 양주, 그래서 양주예요. 아이고. 물들었다. 네, 맞아요. 아주 그리고 금색으로 이제, 보이죠. 네, 요게 이제 저예요. 아버지는 요 집에서. 네. 네네. 선생님 자랑하시면 10,000원 내셔야 돼요. 네네. 저희 벌칙이 있어요. 네. 집이 의외로 모던하네. 굉장히 모던해요. 네. 잠깐만 공부가져도 잘하셨을 네, 것 같아. 네, 뭐. 사랑하면 10,000원, 손자랑해도 10,000원. 그 당시 60년대 저거 굉장히 그러니까요. 네, 안목이. 지금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봐도 하나도 부담 없거든요. 굉장히 모던하신 그런 네, 게 있으셨네요, 네. 그죠? 토속적인 것만 그러신다. 그림은 다 거의 모던한. 중독이신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은 마음 같으세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고. 다니셔서. 네. 아니, 이 책이 절판되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빌려가서 저희 칼라로 PDF를 만들 거예요. 아니, 확 접어버리면 어떡해. 괜찮아요. 못 사잖아요. 이런 거 돈 주고도 못 사. 이런 거 돈 주고도 이거는 예, 돈 주고도 주고는 못 사. 사는 거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마 그 이 내용 속에 보면 어머니가 쓰신 글이 있어요. 그런 게.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그렇게 보시면 또 굉장한 네. 근데 어머니가 글을 잠잠하게 잘 쓰세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거를 글로 다 푸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요거는 서울대학 때 아버지 제자분들하고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거기 덕소에 제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뭐 배운 기억은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제일 또 문제는 아버지의 제자들이 다 기라성 같은 아주 최고의 화가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교수법 가르치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었어요. 네. 그대로 살려서. 네. 그래서 이제 덕소 때는 아버지가 그 뭐라 그러나 가장 고민이 많을 시기죠.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족도 다 띄워놓고 혼자 이제 딱 와서 그림하라고 판을 딱 벌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야인같이 사신 거죠, 거의 초반에는.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뭐 식사를 이걸 하시나 저걸 하시나 하나도 그런 저거가 없죠. 그렇게 하시면서 네, 그리고 갖고 들어와. 저기 안주는 뭐 특별히 안 드세요. 안 드셨다고 들어가지고. 네, 술 맛이라도 좀 좋아하는. 네, 술만 드시고 안주는 안 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커피가 술 먹는 것도 황송한데 무슨 안주를 먹냐고 그러세요. 네. 시키신 분. 네, 그래가지고선 기껏 잡수셔야 소금 요만큼 찍어서 잡수요. 소금? 네. 안주는 안 드셔도 다 안 아시죠. 드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먹었어요. 다. 처음 그래요? 네. 양주나 데킬라나 사케도 소금 조금 하나 보면 먹는 게 진짜 소금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명륜동에서 저기 술 얘기 나와서 지금 술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술 잡수시다가 그 감자탕 집에 감자탕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어서 근데 그게 왼손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네. 그러니까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선생님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뭐가 다행이냐 바란스가 맞아야 그림을 그리지.
깨지는데. 오른손이 남아도 이걸로 얘 없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가지고서 손이 그런 일에 닿으니까 발이 안쓰러워서 발을 안 쓰고. 아, 만원 내세요. 자본. 기도하는 자본. 다 저를 싫어하시는 예, 실패. 이런 배운 막역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갈 때 예고를 막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선 신가를 아니 덕소에 갈 때 아버지한테 나 아버지 조수할래 그러고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랬는데 엄마 얘기가 그 다른 사람들은 거기 덕소가 시골이고 불도 안 들어오고 해가지고서 무서워서 싫다고 그런대요. 그리고 엄마 자체도 거기서 뭐 한잠도 못 자겠대요. 네, 무서워하시는 게 있고 하여튼 그 저기가 너무 외지니까 또 여기 동생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선 차도 다 떨어졌는데 자기는 서울에 걸어간대요. 시 타고. 근데 그 정도로 거기를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막 즐겁게 안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거기서 아주 신나게 다니는데 예고가 서대문 쪽에 있으니까요. 그 당시엔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그거 정도보다 더 걸리죠. 청량리에서 전철 타고 뭐 타고 또 이렇게 가니까.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통학 기록지가 길게 해서 가는데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아주 깜깜해요. 근데 이제 버스 아저씨가 여기서 학생이 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속도 안 내고 거기 와서 태우고 가죠. 그래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쟤는 가방 속에는 들어갈 때 너무 깜깜하니까 그 초를 종이에다가 신문지에 말아서 하나 넣고 성냥 하나 넣고 그러고 가요. 그냥 냉초는 그냥 꺼져서 안 돼서 네 신문지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 깜깜하고 밝아서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야지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 속에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 조금 뭐라 그러나 저기 다정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림 그리시느라고 시간을 뭐 이렇게 지체되거나 이런 거 없으시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호롱불을 들으시고 워낙 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선 거기 신장도 큰 행기를 거기까지 앉아서 거기서 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예요. 네. 그래가지고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저기 손잡수고선 저는 막 아버지 야단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다 산통이 깨지지만 굉장히 다정하시고 그런 면이 있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기 거기 생활할 때는 도시락까지 싸주셨어요. 아버지가. 예. 네. 그러니까 뭐 밑반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뭔지 뭐 이상해 뭐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뭘 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복하고 신발은 저는 흰 운동화가 맨날 빨개요. 거기 진흙 다니니까. 근데 그게 하나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제일 아마 더러운 여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예고는 또 애들이 멋쟁이스러운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정반대의 예고아이였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총구석에서. 그리고서 교복 같은 거는 대림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학교로 중간에 이렇게 교복 몇 개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런 걸 하시고 주말에 엄마가 또 오셨을 때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학교 갔다가 오는 시간에 그 밤중에 너무 늦잖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 이 통학 기록지가 기니까 차만 타면 자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 기사 아저씨가 학생 집 앞이야 그러면은 이제 내려요. 늘 타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깜깜하고 뭐 이럴 때 어떨 때는 또 기차가 저쪽부터 기차가 쭉 가니까 기차 라이트가 굉장히 밝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길 깜깜한 길을 속속들이 다 보여주니까 기차가 저기 있는 것 같으면 참 속력으로 달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네네네네. 그래서 밝을 때 얼른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도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통학을 달리는 소녀. 네, 통학을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두 분이 계신 거예요? 3년을 내내 그렇게 2년. 아버지하고 네. 둘이서 된 거예요? 네, 둘이서 2년. 네.
그렇게 다니고 그래. 싫어해요. 거기 싫어서 다른 덕소에서 못 자요. 그렇죠. 엄마를 놀러는 와요. 놀러는 오고 저기 즐겁게는 하는데 거기서 살라 그러면 다 도망가요. 놀러 오긴 좋지만. 네, 기가 저는 뭐 그런가 봐요. 서강당 이런 거. 그런 것도 그냥 단골이. 아버지 덕분에 아마 그것도 다 그냥 무섭다는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한 경험을 하시는 그렇죠. 네, 예술가적인 거 있는 사람들이 맞아. 그렇게 그런 기분에 네네. 그래가지고선 우리가 거기 세상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는 거 힘들어하니까.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그렇게 통학하고 또 제자분들이 얼마나 오세요 주말이면. 그러면은 그 없는 거래도 그 면장님이 그 저희 집 밑에 텃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우리가 먹어야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냥 다 따라고 여기는 우리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하여튼 거기서 뭐 풋고추 같은 거 뭐 그다음에 뭐 참외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가지고서 이제 그런 걸로 뭐 샐러드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어떨 때는 된장 갖고 짜장면도 해서 먹여요. 제자분들을.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워낙 그 음식하고 그러는 걸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집에서도 명륜동에서 살 때도 엄마한테 엄마 시장 갈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시켜 그래가지고선 거기 해화동에서 동대문 시장이 크잖아요. 동대문 시장을 가서 시장을 봐와요 제가. 선생님 혼자요? 네, 좋아서. 중학교쯤 됐나? 그래도 한 시간 걸릴 텐데. 네? 한 시간 동대문 시장이요? 30분 정도? 뭐 그렇겠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버릇이 돼가지고 신갈에도 손님이 200명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해요. 케이터링 안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덕서부터 갈고 닦은 거네요. 올가을에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안 돼요.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못해요. 살면서 예.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없는 음식이라도 그렇게 음식이 저기 보충이 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주말에 갖다 놓으신 거 그리고 오빠도 굉장하죠. 명륜동에서 덕소까지 그때 망우리 고개는 굉장히 언덕이었거든요. 많이 그걸 깎은 거죠. 네, 자전거 타고 와요. 그리고선 자전거 옆에 음식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삼종 경제를 그러면은 그거는 그러네. 엄마가 분명히 아버지 두고두고 일주일 잡수시라고 보낸 거잖아요. 오빠 가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 아저씨들 다 불러가지고 술 마시면서 다 먹으라고. 그 보내는 그 보자기에다가 여보 잘 있어 이러면서 합의처럼 뭐 이렇게 글 그런 쓰고 걸 좀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좀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진지묘 뭐 이런 걸 거기서 다 하신 거죠. 저기 낯간지러운 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네. 그러신 거죠. 그래도 뭐 무조건 그림이고 뭐고 좋은 일, 뭐 잘하신 일 이러면은 자랑하러 엄마한테 오세요. 덕소에 그래서 뭐 하고 뭐 완성되면은 막 또 그 한 싸가지고. 가지 질문이래요. 네, 가족들이나 선생님은 아버지 그림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럼요. 그래요? 네, 다 좋아하셨구나. 네,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말이 있어요. 다들 아버지 팬이라 그런다고. 자기가. 예, 그리고 그림에 나오는 애기는 다 자기라 그러고. 예, 이 형제간의 우애도 되게 좋으셨어요. 좋아요. 그쵸. 네, 여기저기 반도가랑 옛날 반도 호텔에 있었던. 그렇죠. 옛날 반도 호텔이죠. 굉장히 연대가 오래됐죠. 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덕소 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는 또 그림 그리시는 주변과 그림 그리시는 거는 굉장히 깔끔하세요. 평상시에는 뭐 고무신에 양말은 신은 적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발가락 사이사이 떼는 뭐 당연하고. 그리고선 그 옷 같은 것도 그 한 가지를 까만색 어떤 걸 입으셔요. 그러면 여기가 다 날랐어요. 근데 그렇게 입고 맨날 입으시는데 나중에 이제 비슷한 걸로 사드리고 이제 그걸 버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들고 갔어요. 선생님 저 주세요. 그래.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모습이 굉장히 소탈하시다고. 네, 우리는 아버지 지금 길거리에 그지하고 아버지하고 비슷해 이래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거기 덕수에서야 뭐 워낙 뭐 저기 신발 신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 더 그러고만 사셨죠. 그래가지고선 저는 이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림 뭐 팔레트고 뭐 이 그림 그렸던 뭐 찌꺽지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주말 지나고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걸 다 닦아주세요. 네, 그 나이프로 팍팍 긁어가지고선 팔레트 같은 거 정리해주시고 굉장히 그런 게 그냥 몸에서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 같은 거는 저는 뭐 선머슴 같아서 그런 건 못하고. 근데 또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 술 잡숫고 아버지 혼자 계시고 뭐 이런데 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네에서는 효녀 심청이에요. 그랬겠다. 그래도 진짜 효녀예요. 아버지 외로우실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건데. 내가 좋아서 있는 거죠. 그거죠. 내가 좋아서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선 뭐 하여튼 거기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그랬겠죠, 즐거워요. 뭐. 네. 아니 말로인들 볼 때 세상에 2시간 반을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아이, 네.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면장님과도 친하시고. 그럼요. 그러니 뭐 당연히 그렇게 보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버지의 제자분들이 예고에 선생님으로 많이 계셨어요. 예고가 그게 서울대학교로 가시기 전 아니 어느 대학교 무슨 교수로 가시기 전에 예고가 정거장이었어요. 옛날에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기술 감독 중에. 네 거의 그렇게 그래가지고선 아버지 제자분들이 서울대학 졸업하시고서는 거의 예고로 많이 오셔가지고 그 저기 너무나 가깝죠. 선생님들하고 옛날부터 배웠던 분들이고 그러고 뭐 옛날엔 저기 아저씨 이런 분들이 다 선생님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어느 날 여기서 에피소드에 들어있는데 어느 날 차를 하나 놓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차가 뭐 2시간 반에 한 개씩 와요. 덕소에서 서울 나가는 게. 그래가지고선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걸어서 금곡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 금곡에서 구리 가는 그 길에는 차가 조금 더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차를 타고 그러고서 청량리로 해서 학교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오전은 오전이지만 거의 뭐 2-3시간을 지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저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내가 거기서 다니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거 장 선생님 무슨 병고가 있으신 거다. 그래가지고선 명륜동에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학교에서. 희순이가 학교를 안 왔는데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한번 알아보라고. 전화가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선 거기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서 거기 장 선생님 그쪽에 강가에 있는 그 선생님인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연락이 도통 안 되고 거기에 있던 딸도 안 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서 있는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그래가지고선 보니까 뭐 멀쩡히 계시고 뭐 이러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었어요. 왜 오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이 학교에 안 와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프신가 한번 여쭤봐달라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선 그 면사무소는 간 거예요. 왜? 그러면은 보통 같았으면은 아버지가 이거 딸이 저기 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굉장히 뭔지 뭐 혼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궁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 오늘은 딴 데 어디 갔다 왔구나 이래요. 아버지가 학교 갔다 왔는데 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네가 학교에 안 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다고. 동네가 발칵 트이시면. 그랬는데 그건 나만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나 지각했어. 그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이건 애들한테 대하는 책망조차도 그렇게 부드러우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런 느낌이 자식 아니면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이렇게 명륜동에 살면서 뭐 아버지 일하다가 잠깐 얼굴 보고 이거 하고 또 달라요. 덕소에서 아버지하고 생활했던 그런 거는 그래서 저기 덕소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잘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어느 날은 그 저기 아버지 제자가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오후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분 성함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선생님, 저는 오늘 이 한강에 빠져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큰일 났냐고 귀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전개가 되는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나 뭐 이렇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녀석아, 여기 한강이 쓰레기통이냐? 아무나 빠져줄게.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아버지를 대하실 때 굉장히 선문선답을 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워낙 이렇게 단순하신 분이라 그 스님의 도를 닦는 분이나 아버지의 그림에 그 단순하게 일념하시는 분이나 어떤 사상적으로는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그 제자가 선생님 알았습니다 하고 인사 꼬박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왔대요. 청량리에서 자기가 10시간을 걸어서 왔대요. 10시간. 그때 몇 년도예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69년 뭐 그렇죠. 그때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신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으셨어요. 대단하시죠. 국민조유 헌장 발표될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네, 하여튼 그 근처에 하여튼 아버지 제자분들이 거기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다녀가시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어떤 그림에 어떤 걸 이렇게 탁 깨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깊죠. 네, 혼자서 미치는 거지. 맞아요. 혼자서 미치는 그림은 안 되지 뭔지. 겨울에 화가 또 생활고로 되게 힘들어요. 생활고는 많죠. 그때는 뭐 화가만 가난한 게 아니라 다 가난했지만 네. 그래서 다 가난해. 네. 그렇죠. 다 가난해.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은 이제 거기서 그렇게 고2까지는 지내고 고3 때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서는 제가 서울여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기 생활관이에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반쯤 있고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한 2주뿐이 못한대.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2주씩도 네, 한 달씩 네. 돌아가면서 그 저희는 이제 워낙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길게 그때도 했죠. 거기 노원구 있었나요? 네? 그럼요. 그 학교는 그대로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저기 육사나 공대에서 장난을 많이 쳤죠. 육사하고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육사. 네. 육사가 서울예대하고 많이. 특히 네, 서울 많이. BT에서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전 양반은 저기 서울의대예요. 네. 만나시기 전에 미팅을 많이 하셨구나. 근데 서울예대가 미인이 많았어요 원래. 저희 때도 그러니까 미팅을 애들이 서울예대가 참해요. 많이 했는데 참해요. 네. 수업과 관련이 없는 얘기를. 네네네. 수업과 관련이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학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덕소로 또 쪼르륵 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좀 살 좀 찌우고 뭐 이렇게 해준다고 아버지 봉양한다고 가가지고서 뭐 아버지 잘 뭐 이렇게 먹이고 해서 먹이고 뭐 시간 맞춰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또 그냥 아버지가 술을 빵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서 아버지 이렇게 술 자실 거면은 난 가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여튼 그거는 하나도 술은 양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술 잡수고 제가 봉양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막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배은망덕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아버지랑 지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날 그 얘기가 왜 나왔나 하면은 그 아버지 뭐 밥 해주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아버지가 베란간에 나보고 야라는 소리는 안 하죠. 아버지는 저기 너 서울에 가야겠다. 서울로 가라고. 그래요. 나 저보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서울에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알았어. 아버지가 저기 절대로 후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번복 안 하면 나 절대로 안 하고 그래서 가버렸어요. 서울로. 그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일렀죠. 엄마, 아버지를 내가 살도 잘 찌우고 그냥 이렇게 밥도 많이 맛있게 해드리고 이랬는데
나보고 가래.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잘 왔다 그러시더니 그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그러세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가 저를 봤더니 바가지 하나 드는 것도 너무나 재밌어서 너무나 이렇게 손에 착착 맞아요. 그냥 그렇게 맛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여기에 빠진 거예요. 덕소에. 그래서 얘가 여기다 뒀다가는 시집을 안 가겠구나. 그 생각으로 내보냈대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이만큼도 안 하시고. 나중에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 노여움을 풀으라고. 노여움 어딨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아버지 아니세요? 예. 그래서 아름답고 되게 해학적이고 되게 따뜻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뭔지 이제 시집 보낼 마음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맨날 하시는 말씀은 있으세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니까 10% 정도는 소개는 해줘. 그러니까 내 의사에 맡기지만 10% 정도는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물론 10%가 될 리가 없죠. 그렇죠. 잘 고르신 거죠? 그러더니 서울의대 맞아. 그러더니 아버지가 저기 현양반이 만날 때 인턴이었나 뭐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과를 정할 저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눈이 동그란데 소아과를 하면 좋겠다. 우리 식구들은 눈이 다 작잖아. 진로 상담을 다 하시고. 아니 본인 앞에서는 안 했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는 슬리급 봐도 참 잘도 봐 그래. 그랬어요. 오늘 덕소 생활 중요한 얘기 다 들었는데 네. 오늘 강연 이 정도로 하고 큰 박수로. 네. 아유, 네. 장친 너무 긴 선생님이 시간을 가족사에서 네. 다 그리고 해주시네. 이제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뭐 제일 좋죠. 네, 질문하세요. 네.